오늘 아침에 머리를 누르는 군번 모자를 쓰고 나서 제가 왜 또 영상을 켰냐 하면 한동안 작심 한 달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어요. 왜 했냐면 반팔에 군번 모자 너무 이상한데 일단 요즘 갱년기라서 열이 막 났다가 해요. 이 까만 물은 보리차가 아니라 숭늉인데 파타식 숭늉이라고 누룽지를 좀 더 태워서 약간 숯에 가까운 이제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물을 끓인 물인데 숯이 어떤 정화하는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숯이 우리 이제 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염증이나 독소 성분을 같이 배출시켜 주는 데 좋다라고 해서 아침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도 좋다고 해서 저는 일단 좋다고 하면 다 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건강적인 조금 이제 관리가 필요한 몸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기존에 먹고 있는 이런 이제 약들과 약들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가 몸에 좋은 거는 많이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맛소금은 절대 안 드시고요. 치킨 안에 들어있는 맛소금 버리세요. 자, 맛소금 절대 안 드시고 저는 안데스 산맥에서 나온 암염이나 히말라야 핑크솔트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천일염이 가격 대비 성분이 진짜 좋긴 하거든요. 천일염 중에서도 조금 이제 순도가 좋은 천일염을 사용하시거나 바다는 지금 많이 오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데스 호수 소금이고 이렇게 입자가 굵은 히말라야 핑크솔트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원래 이거 소금 전용통이 있었는데 소금을 넣으면 그 통이 좀 사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행이나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이렇게 작은 봉지나 아니면 이제 요런 작은 이제 용기를 이용해서 소금을 항상 좀 들고 다니는 편이에요. 소금물을 먹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는 몸이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제가 원래 음료나 물을 잘 먹기는 하는데 음료를 많이 먹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데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 여성분들은 이제 많이 느낄 텐데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야뇨나 빈뇨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그게 이제 몸이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제 운동은 좀 등한시하고 센터를 오픈하고 제가 교육을 받는데 좀 더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그때 소금물을 먹고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졌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라든가 이제 그 어디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건강 트렌드 상식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그 영상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조금 살펴보고요. 열심히 살펴보진 않아요. 조금 살펴봐요. 조금 살펴보고 좀 단순무식하기 때문에 영상을 꽤 많이 봐요. 제가 좀 집착적인 면이 있어서 영상을 꽤 많이 보고 그 다른 사람이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한 가지 얘기를 할 때는 어 일단 1차적으로 제 몸에 실험을 해 보는 편입니다. 소금을 조금 먹고 안 먹고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조심해서 용량을 조절해 가면서 이제 실험을 해 보고 그게 저한테 맞다, 효과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만 이제 시도를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주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했을 때 효과가 있었는데 한번 해 보시라. 주로 이제 친구나 가족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좀 책임질 만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요. 이제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좀 더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정보를 전달을 해 드리고 실제로 적용을 해 보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달을 했을 경우에도 인제 쪼끔 효과가 없다거나 인제 좀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중단하기를 권해드려요. 저는 사람들이 더 아프기를 바라서 강사가 된 건 아니고 사람들이 저처럼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늙어간다고 하지 말고 액티브 에이징 같이 우리가 인제 웰 에이징을 하는 동안 인제 에이징이라고 하니까 약간 숙성고기 같은 느낌이 좀 제가 액티브 에이징하게 우리가 인제 좀 건강하게 젊게 통증 없이 인제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은 이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좋고 시도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인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제 본인의 몫이다.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인제 독이 들어온 것도 본인의 몫이니까 저는 일단 제 몸에 실험을 합니다. 제 몸이 좋아지면 얘기를 하고 제 몸이 안 좋아지면 얘기를 안 해요. 입 바른 말은 못 해요. 저는 제가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내가 교회 극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제 대학교 동아리 뭐 중학교 동아리 뭐 그런 데서 소소하게 인제 연기를 했었기 때문에 난 내가 그래도 아마추어라도 배우니까 연기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난 너무 투명한 사람이었어. 나는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인제 쪼끔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좀 싫어하고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되게 잘 감추고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누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쟤 싫어하지? 다 알아." 이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귀가 얇아서 남의 조언과 충고를 되게 빨리 알아들어요. 이제 고집이 센 거와는 별도로 귀가 얇기 때문에 남의 충고를 되게 빨리 알아들어서 그래서 그냥 나는 이제 앞으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너무 좋아해서 너무 많이 입고 너무 많이 말아서 지금 색깔이 바랬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도 군밤 장수 모자랑은 좀 잘 어울리긴 하죠. 그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하는 말들은 거짓말은 안 하면 안 하지 몰라 거짓말을 무의식 중에 할 수는 있는데 알고는 하는 건 아니다. 나는 너무 티가 나서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못하면 못한다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예쁘면 예쁘다고 하고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해요. 오죽하면 제가 조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모로서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는 조카지만 처음 태어났을 때 그랬어요. 외모지적했어요. 잘못했어요. 사과합니다. 조카야 미안해. 이모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그땐 그랬어. 너 태어났을 때 좀 그랬어. 오죽하면 할아버지도 응, 이모가 할아버지 닮았어. 할아버지가 못생겼다 했잖아. 할아버지가 더 먼저 못생겼다 했어. 이모는 속으로만 생각했어. 겉으로 말 안 했어. 근데 할아버지는 대놓고 말했잖아. 너 못생겼다고. 지금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너무 예뻐요. 예쁜데 태어났을 때 좀 그랬어. 하여튼 그래서 오죽하면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한테도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소중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선이 거짓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거짓말하기보다는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을 선택하고 회원들한테는 약간 지적질을 해 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또 그만큼 잘하면 너무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버릇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무 대견해. 회원님들이 너무 동작을 잘하거나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꾸준히 하면 너무 대견해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사실 문제가 아니라 발전하는 모습이 너무 뿌듯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이전에 저를 거쳤던 많은 회원님들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저를 만날 회원님도 미리 제가 사랑을 손이 맺힌 동안 대단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냐면 get ready with me인데 get get drug with me. 나쁜 드러그 말고 이제 supplements, 영양 보조제, 영양제, 유산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한번 저랑 같이 유산균을 먹으면서 토킹 먹어서 해볼게요. 저 이런 형식의 영상을 찍을 줄 몰랐는데 제가 이런 뭐라 그러지? 썰푸는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혼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인프피라고 했잖아요. I 대문자 I예요. 사회화된 이 형상이 좀 보이긴 하는데 원래 대문자 I 때문에 혼자 지내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말할 사람이 없어. 말을 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오랜만에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TMT, 투머치 토크인 저한테는 이 영상 찍는 게 너무 괜찮을 것 같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유튜브는 어떤 컨셉으로 할까? 되게 전문적인 강사 컨셉으로 할까? 여러분 제가 40대 후반입니다. 아니 40대 후반을 떠나서 갱년기를 떠나서 원래 멀티를 못하는데 원래 멀티를 못하는 데다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걔 레디 믿음이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존경합니다 진짜. 유튜버 여러분들 존경하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이미 기존에 이제 운동센터를 오픈을 겪고 가게를 구하고 오픈을 겪고 그 모든 운영을 체계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해나가고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 너무 대단하시고 그 원장님들 말고 이렇게 멀티가 잘 되시는 많은 유튜버 분들도 너무 존경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제가 바쁘고 원래 멀티가 안 되고 원래 건망증이 심해요.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니까 그냥 이제 좀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유산균에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여러분 유산균의 종류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말 거 없고 꾸준히 먹으면 다 좋습니다. 다 먹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그때 한동안 제가 너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운동이 부족해서 제 몸 관리를 못하고 사람들한테 몸 관리를 하러 가면서 제 몸 관리를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리가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산균 전에 먹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원리냐면 얘는 그냥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이제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요새. 하도 공복에 소금물, 유산균 이게 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드실 수 있을 때 드시면 좋은데 저처럼 지금 샵을 준비하는 오너, 좋게 말해서 쉽게 말하면 백수인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공복 소금물과 공복 유산균이 가능하다. 공복 유산균이 안 하냐고요? 유산균 싫어요. 그래서 제가 발에 안에 유산소가 들어가 있어. 아침에 할 때. 네. 이 남은 유산균이나 영양제는 사실 변질되기가 쉬워서 개봉을 하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오늘 유산균이 먹이가 많아서 아주 그냥 배가 부르겠네요. 뭐 좋죠 뭐. 저는 원래 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고 지금도 어디 좀 물이 바뀌거나 여행을 가서 긴장을 하면 화장실을 잘 못 가고 좀 예민한 스타일이에요. 유전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이 한 3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70%는 노력이나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사실을 알아야 바꾸려고 노력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걸 알 수가 없죠. 저도 이제 제가 운동 강사가 되기 전에는 영어 학원 강사랑 예의사 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올바른 지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막을 수 있던 질병들이나 이제 신장질환 같은 경우에 막지를 못했고 지금 이제 수술을 받고 약을 먹는 상황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것들이 그런 지식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지식도 문제가 되지만 적당한 지식은 도움이 되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력, 유전적인 측면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머리가 좀 없으신 분들도 유전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 편이시죠. 그런 것처럼 건강, 그 유전, 머리 빠지는 것도 건강이잖아요. 건강과 관련된 거에서 그 머리나 이제 외적인 부분, 키 뭐 이런 거, 체형, 그런 거에서 관심 많이 가졌어요.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해요. 자, 그런데 건강에 대한 측면도 가족력이나 유전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가족이 뭐 어떠시냐, 뭐 저러시냐, 이런 질병 있으시냐, 가족 내력이 있나 이런 거 물어보실 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병원에 대한 어렸을 때 너무 병원 많이 가서 병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많았었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시고 큰 병일수록 좋은 큰 병원 가셔서 큰 검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작은 병원만 전전을 하다가 한 1년 정도 제가 뭐 때문에 아픈지를 몰라서 진짜 1년 동안 정말 너무 고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빨리 좋은 검사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고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그 힘이 있을 때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먹는 것도 관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작심 한달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영양제를 이렇게 잘 챙겨 먹고 숟가락 통영 해보죠. 크리스피 크림 지금 가끔씩 먹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건 알아요. 근데 너무 맛있어. 한 번씩 먹으면 좋아. 저는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다 식단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거는 해사비도 말이 많아요. 뭐 좋네 안 좋네. 저는 괜찮았어요. 처음에는 안 맞았죠. 왜냐면 제가 약하기 때문에 안 맞았는데 이게 자꾸 먹다가 보니까 확실히 좋아지고 그리고 제가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해요. 이게 3,000인데 삼성 비타민C 메가도스를 저는 이거를 많이 먹을 때는 하루에 한 4봉지도 먹습니다. 네, 왜 먹냐면
제가 담낭이 없어요. 담낭을 절제를 했기 때문에 담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방을 소화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방을 안 먹고 살 수 없고 특히 요즘같이 건강한 지방이 이제 저희 운동 강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담낭과 별개로 제가 원래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잘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식탐이 많아요. 어렸을 때 제가 소화기가 약하다 보니까 아기 때 엄마 말로는 거의 밥을 내가 못 먹었대요. 분유도 못 먹고 오직 모유 수유하고 나서는 오렌지 주스로 연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못 먹었던 핑계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제가 식탐이 좀 심한 편인데 그 식탐이 심해서 이 비타민 C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식후에 먹으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소화가 좀 잘 되게 해줘요. 특히 탄수화물이나 이제 지방 같은 좀 헤비한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잘 되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비타민 C를 거의 한 하루에 9,000에서 적게 먹을 때도 6,000mg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타 500mg이 들어있고 비타 1,000이 보통 알약 하나에 들어있는 양이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드시지는 마시고 결론은 저는 여기 적힌 대로 메가도스를 하고 있다. 지금 거꾸로 나오는데 메가도스예요. 메가도스를 하고 있다. 메가도스를 하고 있는 이제 이유는 남들이 한 비타민 1,000, 2,000을 먹었을 때 받는 효과를 제 몸은 한 만을 먹었을 때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에는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드라마틱한 도움은 못 받아. 조금 도움이 돼. 그리고 이제 어플이긴 하지만 그나마 제가 관리를 이제 병원 관리도 안 하고 화장품 관리도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바디크림 그냥 얼굴에 발라. 선크림 안 바를 때도 되게 많아. 남자보다 좀 심하게 약간. 자,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아침에 지금 좀 빈속이잖아요. 물론 어젯밤에 물 넣고 자서 완전 빈속은 아니기는 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올리브유 한 숟가락과 그리고 에사비 이 밑에 이렇게 좀 깔려 있는 애들 이게 고여 있는 요런 애들을 잘 쉽게 흔들어서 초모 효소가 들어있는 이 에사비를 이렇게 한 숟가락 사실은 한 숟가락보다 더 먹고 계량 안 해먹어요. 계량 안 해먹는데 영상을 켰으니까 계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버터를 먹는 게 좋은데 버터가 너무 헤비하거나 버터를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버터를 먹고 싫을 때도 있어. 버터를 먹기 싫을 때는 저는 이렇게 올리브유랑 에사비 혹은 레몬즙을 먹어요. 이것도 제가 되게 효과를 봤다기보다 안 먹는 것보다는 일단 먹어서 나쁘지 않으면 저는 먹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잠깐은 공복이었지만 방금 공복이 아니게 됐죠. 그래서 기름기가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원래 올리브유랑 이렇게 에사비랑 이렇게 섞어서 약간 발사믹 식초 그 빵 찍어 먹는 것처럼 먹는데 그렇게 하면 설거지가 귀찮아. 그래서 그냥 바로 입으로 넣고 그리고 원래 올리브유가 이런 이제 어두운 색깔 통에 들어있는 올리브유 먹는 게 맞고 한데 제가 왜 이렇게 어둡지도 않고 밝은데 애를 이렇게 꺼내놨냐면 저희 집이 되게 추워가지고 애가 얼어. 얘를 얼어서 한동안 올리브유를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따뜻할 때 녹여가지고 여기 살짝 걸어놨어요. 네, 올리브유는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밀고 그리고 색깔 차단 꼭 되는 병에 보관하시기 좋고 이렇게 꺼내서 나면 빨리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올리브유를 먹고 공복이 물을 소금물을 파타시 소금과 함께 다 먹기 때문에 이제 영양제를 먹을 수가 있게 됐어요. 원래 영양제를 이제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밥을 먹으면서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특히 기존에 먹는 약이 있어서 지금 먹고 있지 않은데 오메가3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이제 약간 그 받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리하게 도전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1,000, 2,000 이렇게 시작을 해보시다가 비타민 C가 몸에 좀 맞다라고 생각 드실 때 메가도스를 해보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비타민 C가 얼마나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서 드시고 그리고 일단 몸 밖으로 배출이 남으면 2년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하는 비타민 C는 좀 많이 드셔주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챙겨서 먹는 거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지금은 다 먹었는데 이거 마칼리라고 마그네슘과 칼슘과 비타민 D가 다 들어있는 것들을 한동안 챙겨 먹었어요. 뭐 있어서 챙겨 먹었어요. 화장품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영양제를 이렇게 해서 많이 사놨는데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챙겨 먹지 못하다 보니까 바빠서 건너뛰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런 영양제는 사실 좀 건너뛰어도 돼. 건너뛰어도 되는데 제가 이제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약들이 있거든요. 이런 약들은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이런 약들도 맨날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챙겨 먹지 못하니까 이거 뭐 며칠 동안 건너뛰어도 되는데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먹는 게 제 몸에 좋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고 26년 1월 한 달 동안 작심 한 달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물을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비타민 C, 레몬 식초 중에 이제 산성, 비타민 C 성분의 어떤 것과 버터 혹은 올리브유라는 이제 기름 건강한 지방 성분의 것들을 먹고 공복을 해결한 다음에 유산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양제를 영양제 털기를 했어요. 냉장고 털기랑 비슷한 영양제 털기를 했는데 그 식후에 먹는 게 좋기는 한데 저는 이제 아침이 아니면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좀 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쁘니까 아침에 챙겨 먹는 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거의 스마트폰을 보는 게 저는 스마트폰으로 블로그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거의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하거나 하고 인스타그램은 100% 스마트폰이고 편집도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책도 스마트폰으로 읽고 공부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장세상에 같이 있다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아져서 그리고 지금 얘는 루테인, 제아잔틴, 아스타잔틴 좀 성분이 많이 들어간 거고 그냥 보통 루테인 성분만 들어있는 것도 먹고 은행잎 성분이 들어있는 진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경우도 먹기도 하고 뭐 블루베리 종류가 있으면 그런 걸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의 종류랑 상관없이 눈 영양제는 조금 신경 써서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영양제 처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새로 구입을 했어요. 왜냐 눈 소중하니까 노안이 좀 없고 노안과는 별개로 이제 제가 눈이 좀 약하기도 하고 눈을 이제 피로하게 제가 하기 때문에 요거와 지금은 없지만 이제 비타민 D 성분 같은 경우나 칼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름 성분이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올리브유를 한 숟가락 먹었잖아요. 한 숟가락 더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았어요.
기름이 조금 기름 먹으면 이제 속 불편하신 분들은 천천히 정식하나 하세요. 그리고 올리브유랑 그 버터 인제 여기서 말하는 버터는 마가린이 아닙니다. 인제 순수 우유 100%에 가까운 버터를 말하는 거고 이왕이면 목초 버터가 좋습니다. 저렴한 버터로는 앵커 버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맛은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달 동안이라도 좀 맛이 잘 먹으려고 추천을 좀 했어. 이즈니 버터예요. 가염 버터라서 소금을 또 따로 안 쳐서 먹어도 맛있어. 그나마 맛있다는 거예요. 라콩비에트 같은 거 더 좋은 거 드셔도 괜찮습니다. 바칼디를 다 먹었으면 이제 마그네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그네슘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제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성향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좀 예민한 편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좀 예민한 성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한 게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해지는 비결입니다. 마음 편해야 몸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눈떨림 같은 거 피로한데도 잡아주는데 보통 비타민 B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데도 좋고 특히 저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제가 심장이 조금 괜찮은데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 이렇게 겨울 같은데 운동을 이제 좀 무리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경련이 오거나 근육통이 남들보다 좀 잘 오기도 해요. 그럴 때 근육통에도 이 마그네슘이 굉장히 좋고 피로 회복도 되고 근육이 좋고 옛날에 마칼디는 하얀색인데 얘는 핑크색이네요. 얘도 좋고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제가 한동안 잘 마셨던 거는 광고 하자는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내 돈에 좋아서 이거를 많이 마셨어요. 액상 마그네슘이고 여기도 비타민 B가 들어있고 그리고 제 친구가 약사인데 걔가 홍경성 성분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근육통이나 필요할 때 홍경성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얘를 좀 마시고 그리고 액상이기 때문에 흡수가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조금 애용을 하고 있는 편이기도 해요. 내 손에서는 이렇게 막 성분을 노출을 해도 되나? 이거 이제 먹고 요게 이제 이거는 스트레스라고 적혀있고 스트레스에 좀 더 효과적이다. 마그네슘의 이제 신경 안정, 근육통 푸는 거, 비타민 B의 피로, 홍경성 성분의 피로를 풀어주는 그런 성분들이 대기업분들께서 잘 배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먹는데 이 같은 브랜드 중에 초록색깔에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저 에너지도 먹어봤는데 거기는 이제 초록색깔로 이 스트레스라는 게 대신에 에너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르기닌 성분이 좀 들어있어요. 아르기닌 성분이 좀 들어있으면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좀 이게 운동의 그런 뭐라고 하지?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성분이기도 하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카페인 성분처럼 이렇게 몸을 좀 업시켜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업시키는 것보다는 좀 다운 시켜줘야 되는 그 체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에너지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았지만 저는 뭐 요게 좀 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잘 맞다. 지금 오늘 아직 먹이 별로 없네요. 원래 비타민 D, 칼슘 그리고 한동안은 이제 제가 영양제랑 약을 많이 먹으니까 밀크시슬을 좀 챙겨 먹었는데 밀크시슬은 다 먹었어. 이제 없어.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제가 필요하면 구매를 해서 먹을 예정이고 지금 일단 있는 영양제를 다 털자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루테인, 아스타딘, 닌자잔틴 이거 너무 길어. 일단 눈 영양제랑 그리고 마그네슘,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영양제를 먹고 나면 배가 불러서 아침 식사를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굳이 먹어야 된다면 단백질을 이제 먹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을 드시는 게 좋은데 사실 저는 네, 다 가지고 있어요. 유당불내증이 조금 있기 때문에 우유를 먹을 수는 있는데 우유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우유가 잘 안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분유를 못 먹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인제 뭐 제 피셜은 아니고 부모님 피셜인데 제가 분유를 먹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유 성분이 안 맞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유 대신에 두유를 먹고 있고 두유 말고 단백질 파우더 같은 거를 사실 운동 당사로서 안 먹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지는 않아요. 가끔 먹어요. 가끔 먹는데 그 운동용으로 나온 보조제 단백질 음료나 단백질 파우더를 먹었을 때 저는 속이 좀 부대끼고 소화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파우더를 특별히 따로 먹지는 않고요. 두유를 먹어요. 검은콩 두유나 약콩 두유나 좀 다른 성분이 안 들어간 두유를 먹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솔직히 맛은 없잖아요. 제가 두부도 좋아하고 두유도 좋아하고 콩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첨가물이 없는 거는 맛은 없어. 맛은 없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왜? 단백질은 필요하니까요. 매일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뇨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기를 먹은 적도 있어요. 카니보 식단을 제가 제 몸에 실험을 해봤을 때 효과가 있어. 저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감당하기가 어렵고 설거지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감당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간편하게 찾게 되는 단백질은 두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문제가 없으시면 계란 드셔도 돼요. 계란 드셔도 좋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란을 별로 안 좋아했어서 지금은 뭐 다 괜찮지만 안 좋아했어서 구운 계란 처음에는 많이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오믈렛, 계란 후라이 이런 거 먹었어요. 계란 후라이가 웬 말이냐. 여러분 계란 후라이를 먹는 게 계란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계란 후라이 형태로 드셔도 되니까 계란을 드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40대 이후로는 우리가 근 손실을 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칼슘도 고려를 해야 돼서 물고기 같은 것들을 조금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이 고기가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고 제가 이제 영양사는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제 많은 박사님들이나 논문들이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이제 먹어보고 적어도 저는 제 몸에 이제 보름 한 달 이상씩은 다 좀 인지 실험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뭐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자연주의식이라든지 채식이라든지 건강식 카니보 키토제닉 이런 것들을 다 좀 실험을 해본 상태에서 지금은 그 어느 식단도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건강하게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고 자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맞는 식단을 찾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맞았다고 저한테까지 맞는 건 아니고 그런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한 뭐 수백 명, 수천 명에 맞았다고 해서 저는 50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다 좀 일단 연구를 좀 많이 해보시고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의사 선생님의 조언도 구하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서 일단 실험을 조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저는 그 어떤 시간도 지속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대한 제 몸에 맞는 선에서 건강하게 먹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먹으면 좋을 순서는 단백질이에요. 이거는 그때 행사에 가서 이제 제품 동상으로 지원을 받은 선물로 받은 제품인데 얘는 단백질인데 약간 이온 음료 맛이 납니다. 물에 타면 약간 콤부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부담 없이 먹기는 좋은데 저가 확실히 소화력이 좀 떨어지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냥 뭐 되게 헤비한 그 프로틴을 먹기 힘들 때는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계란도 그렇게 형편이 되면 배가 소화가 될 때는 고기 보통은 두유를 먹습니다. 지금 두유가 멀리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러면 두유를 먹고 아침 식사를 종료하고 집 청소 집 정리를 하러 가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도